네, 매주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현 박사와 함께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에 문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의 식당 체인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맥도날드나 타코벨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식당 체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이 거대한 자이언트가 된 대부분의 식당들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글로벌 식당 체인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캘리포니아도 캘리포니아인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곳 LA 근방에서 다 시작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맥도날드나 타코벨, 네, 네. 또 데니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지나다가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이제 식당들인데요. 네. 또 아이합도 전 세계에 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식당 체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지만 식당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식당에서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음식이 연관된 것들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거기 그 깨가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세사미 시드 번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런 것도 여기서 시작했고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썬데이 브런치라는 것 있죠. 그렇죠. 그런 컨셉트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원래 역사적으로 멕시코 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멕시칸 음식을 요리하는 식당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많이 거두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나초스라든가 또 아니면 좋은 식당 가면 테이블 옆에 와서 이렇게 과카몰레 섞어주는 데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됐고 또 이 두 가지 이상 섞여 나오는 소위 뭐 냉면, 갈비 이런 식으로 이런 컨비네이션 플레이트 컨셉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거나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그 불티나게 팔리는 시스 캔디스도 아시죠? 아, 그건 여기 맞아요. 네. 네, 여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가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탐앤탐스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인 직원한테 이 시스 캔디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냐고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캔디 박스에 할머니 사진이 있는 거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요리가들 그 중에서도 그 줄리아 차일드라는 그분은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즈가 최고라고 말했고 또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앤서니 볼데인이라고 있죠. 그 사람도 인앤아웃 버거가 최고 버거라고 그러면서 이 패스트푸드 킹덤 이런 모든 게 LA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짬짜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자, 이제 하나씩 나눠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맥도날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맥도날드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것은 이름 그대로 사실은 맥도날드 형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리처드하고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1940년에 바로 샌 버너디노에서 햄버거 스탠드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맥도날드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 두 형제는 그 서비스를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아주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패스트푸드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의 마스콧은 이 골든 아치가 아니고 스피디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요리사, 모자를 쓴 요리사가 햄버거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이 지금의 골든 아치는 1962년에 선을 보였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그 클라운 중에 그 로널드 맥도날드라고 있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1965년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전 세계 최고 프랜차이즈가 오늘날 되는데 1955년에 그때 당시 사업가였던 이 레이 크락이라고 사실은 이 사람 이름이 더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 크락에게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 이때 맥도날드가 9개 정도 됐을 때 이분이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면서 이 형제에게 매각하고 전 세계로 팽창을 했는데 아주 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러는 과정에 맥도날드 형제를 밀어냈다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고 뭐 법정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샌 버너디노에 처음 생겼던 그 오리지널 맥도날드는 1971년에 무너뜨리고 그 자리는 98년에 완 포요 체인에게 팔렸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한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식당 체인점 이제 100개가 넘는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이 미국의 아메리칸 라이프를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세계 어느 나라 다녀도 맥도날드 간판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타코벨은 어떻게 돼요? 예, 타코벨을 세운 사람 이름이 바로 글렌 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타코벨이 된 것 같은데 글렌 벨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이 벨스 드라이브인이라고 조그맣게 여기도 또 공교롭게 샌 버나디노인데요. 핫도그 스탠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길 건너 이렇게 보면 멕시칸 식당이 있는데 늘 거기는 사람이 북적북적 미어 터지는 걸 보고 결국 타코를 만들어 팔아야겠다는데 이제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951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세우고 처음에는 이름을 타코띠아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엘 타코 그리고는 결국 이제 타코벨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가 1951년에 바로 프랜차이즈로 연 로케이션이 바로 이 토렌스의 문을 열었고요. 67년에는 애나하임 그때까지가 이제 100개째 문을 연 곳이 됐고, 그리고 미시시피 강 동쪽으로 간 것은 오하이오주에 1968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고요. 처음에 타코벨은 이렇게 앉아서 먹고 그런 식당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워크업해서 오더하고 받아만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1970년에 325개 식당을 가지고 IPO 주식 공매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타코벨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멕시칸 식당 체인이 된 것이죠. 근데 저 타코벨에서는 정말 진짜 멕시칸 푸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화된 것이죠. 퓨전이죠, 퓨전. 네. 자, 그러면은 아이홉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홉은 아시다시피 원래 이름이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s 그래서 줄여서 아이홉이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1958년 이때인데요. 이 원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알 랩틴이라는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그때 밥스 빅보이 식당도 여러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빅보이. 네. 예,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길 건너 비어 있는 자리에 이 브렉퍼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여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형제 친척들 제리 라핀과 엘버트 캘리스하고 첫 번째 LA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톨루카 레이크라는 지역에 처음 열었고요. 두 번째가 파노라마 시티, 세 번째가 볼든 힐즈 지역에 열었습니다. 그러다 오리지널 아이헙 모양은 지금도 몇 군데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파란색 지붕으로 영어 대문자 A자처럼 이렇게 된 모습이죠.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1973년에 아이헙으로 이름을 짧게 바꾸고 그때 이제 광고 캐릭터로 캥거루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이제 브렉퍼스트만은 아니고 그때 이제 런치와 디너까지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취급하는 식당이 되면서 데니즈와 이제 경쟁을 시작했죠. 지금 이제 아이헙은 동남미, 중독, 아시아 지역을 합쳐서 1,841개 식당이 있다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LA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인앤아웃 버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LA 동쪽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1945년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그때 당시에 막 붐을 이루면서 많은 농장 지역에 새로운 도시들이 들어서고 하이웨이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는데요. 1948년에 시애틀에서 이 볼드윈 파크로 이사한 스나이더스 부부가 바로 인앤아웃 버거를 열었는데요. 마치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구멍가게처럼 조그맣게 햄버거 스토어를 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래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통할 수 있는 스피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었는데 이 방법이 그때는 상당히 새로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또 아주사와 샌버르디노 코너의 문을 열었고 세 번째는 파사디나 그리고 이어서 코비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1970년까지 스나이더 가족은 이 인앤아웃 버거를 비교적 작게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 이유는 음식의 질적인 레벨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1976년에 이 식당 숫자가 18개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인 해리 스나이더 씨가 63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러다가 24살인 아들 리치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년 동안 식당 숫자가 93개로 늘어나고요. 그리고는 1990년에 샌디에고 쪽으로 LA를 벗어나서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러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인앤아웃은 프랜차이즈를 절대 거부하고요. 또 주식 공매도 거부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 이유 역시 그 질 높은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스크림 체인 베스킨라빈스도 LA에 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베스킨 앤 로빈스 저도 몰랐는데 네. 이 두 사람의 라스트 네임입니다. 버트 베스킨이라는 남성은 원래 이 사우스 패서디나에서 버츠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은 얼브 로빈스인데 이 사람은 스노우보드 아이스크림을 소유하고 있었던 두 사람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버트 씨가 얼브 씨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매형처남지간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남성은 전 세계 최고 아이스크림 체인 이 베스킨 로빈스를 탄생시켰는데 제일 먼저 오리지널 스토어가 바로 이 파사디나 쪽에 있는 사우스 레이크 애비뉴에 위치했는데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태인 주이시 아메리칸 사업가인데요. 이 두 사람이 좀 독특하게 아이스크림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네. 버트 씨는 2차 대전 당시에 이 군인에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를 얻게 돼가지고 군인들을 위해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얼브 씨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스토어에서 아이스크림 섹션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런데 이제 1948년에 6개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러다 마케팅 회사의 추천으로 이 31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31 플레이버라고도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예, 그게 이제 바로 한 달 31일 동안에 한 가지 다른 플레이버를 맛을 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31 플레이버나 베스킨 로빈스는 똑같은 체인인데 전 세계 8,000개가 넘는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최고 아이스크림 체인으로 이 31 아이스크림으로 통하는 베스킨 로빈스는 이 전 세계 한국에도 나가 있죠, 이게. 이게 바로 다 이곳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LA에서 시작된 식당이 정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줄줄이 정말 리스트가 끝도 없던데요. 보니까 몇 네. 개만 또 들어보면 여러분 그 두 분 라시에나가에 가면 그 로리스라고 프라임 립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원래는 이름이 로렌스 로리 프랭스라는 분이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도 전 세계로 뻗어 있고요. 물론 뭐 몇천 개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로리스도 LA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도 한국에도 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네, 삼성동에. 그리고 칠리도 파는 위너 시네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1961년에 존 갈라디라는 사람이 토렌스 쪽에 있는 사우스베이 윌밍턴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혹시 부회장님 오래 사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인타운의 윌셔 블루버드 옛날에 그 엠바서더 호텔 건너편에 거기 알렉산드리아 코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둥그런 브라운 색깔 브라운 더비라는 식당 기억나시죠? 예, 있었죠. 그 무슨 브라운 더비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브라운 더비. 맞아요. 브라운 더비라고 몇 군데 있었는데 네. 1926년에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존 크래포드가 주로 가던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한인타운 한복판이 되었죠. 네. 근데 이 브라운 더비 식당의 그때 당시 주인 이름이 미스터 밥 컵이라는 사람인데 COBB가 라스트 네임인데요. 이 주인이 그때 당시 다양한 야채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이 컵 샐러드라고 들어보셨죠? 컵 샐러드. 네.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떠서 컵 샐러드가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모두 LA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평정한 셈이죠. 그렇군요. 뭡니까 맥도날드의 그 레이 크락은 그 샌디에고 이 파드레스도 원래 구단주였죠. 그렇습니까? 예, 그건 레이 몰랐네요. 크락이. 예, 그래서 그분이 맥도날드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맥도날드 광고를 이렇게 보면 왜 맥도날드 이름인데 이렇게 레이 크락만 나올까 하고 의아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 형제가 시작은 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시킨 사람은 역시 이 대형 비즈니스맨이었네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지금 BCD 순두부. 맞습니다. 네, 북창동 순두부. 네, 북창동 순두부도 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여기서 시작한 거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한국에 가서 북창동 순두부를 본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마포에 가면 있어요. 외국으로 진출을 했네요. 그렇죠. 네, 마포에 가면 있어요. 마포에.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